젊음을 함께 나눈 그리운 친구와 함께하는 토크쇼 운수회정 김민수입니다. 과거 1960년과 70년대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학업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근로자로 밤에는 학생으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대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야학은 대학생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 운영이 됐었죠. 자, 운수회정 오늘은요, 대학 시절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운수회정을 쌓은 도반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훌륭하신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대학교당 교감교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호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한겨레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곽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분당교당 정종문 교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를 또. 근데 운수회정 최초인 것 같아요, 정말. 그동안 뭐 교도님들, 뭐 또 교무님들, 뭐 부부들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는데 이렇게 또 교무님, 또 교도님, 또 도무님.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세 분께서 어떻게 이렇게 운수회정에 출연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네. 제가 이제 전주에 있을 때 꿈밭 활동을 했었거든요. 꿈밭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꿈밭으로 인연이 돼서 출연 요청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그 서울 지역에 네. 서울 꿈밭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 서울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언뜻 생각이 나는 것이 우리 대학 시절 때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네. 그 활동하고 공심야학 그 부분이 이제 언뜻 떠올랐어요. 공심야학.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PD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네. 이제 그 관심을 가지시고 출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같이 출연하자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두 분은? 반갑기도 하고요. 네. 또 그때의 추억도 아름답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그 공심야학이라는 게 한국 사회나 원불교 교단사에 매우 중요한 발전의 토대가 됐고 그래서 네. 함께 모여서 그때 그 시절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은 퍽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기꺼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접촉이 와서 네. 저는 아무래도 남성만 셋이 참여하는 것보단 그 여성이 한 분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는 것인데 저는 사양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저 정대학교 연불교 대학생에서 전 1위 선배했던 여자 교무님 이후에 그 다음 두 번째로 교무가 되신 분이 만양교당 이상선 교무님이거든요. 네. 제가 세 번째로 나왔는데 그래서 안양 교무님을 추천했는데 끝내 고사를 해가지고 제가 부득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단지 이야기로서 풀어가는 것이긴 하지만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연불교 대학생들의 활동이랄지 그때 젊은이들이 그 시대의 그 어렵던 그 시대에 극복했던 그 과정들이 네. 역사적인 사료로도 남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심야학에 얽힌 추억 이야기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토크쇼의 시작은
성가 115장 운수의 정을 함께 부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우리 일찍 영산 해상 운영수제 아니던가 오래 두고 그리던 이를 만난 듯한 무서운 일고 말없이 마주 앉은 정이 삼천년을 더듬네. 제가 정말 마이크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기립박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지금. 네. 와. 연습하고 오셨나? 연습 많이 하셨나요? 진짜? 평상시에요. 원래 노래를 한 가닥씩 좀 했습니다. 아, 평소 실력이. 이 노래도 아마 몇십 년 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운세정은요? 네, 그때 학교 다닐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어렵고 힘들 때 네.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달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로 기억이 되네요. 학교 잔디밭에서 막걸리 마시면서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 아마 이게 가을밤에 네. 막걸리 한 취해가지고 30년 후에 부른 노래인 것 같은데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막걸리 한 번 또 제가 그 한 가닥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아, 정말요? 예. 막걸리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그 학교 공대 화공과 나왔거든요. 네. 이제 공대 축제가 있었어요. 4학년 때. 근데 4학년 졸업반인데 제 친구하고 둘이서 자작곡을 지어가지고 통기타를 메고 네. 가서 노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동상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이제 상금을 그 당시에 3만 원인가 이렇게 받았는데 그거 와서 우리 그 야학 우리 저기 그 교사들하고 그 막걸리 사가지고 학교 그 잔디밭에 가서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같이 드셨어요, 그때? 하여튼 네. 여러 차례 마셔서 같이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정종문 교도님은 기타를 아주 잘 치시고요. 네. 곽 회장님은 그 악보 없이 피아노로 그냥 듣고 바로 치는 그런 감이 있고 야. 저는 악기는 못 다루고 노래만 좀 합니다. 하늘이 준 목소리를 가지고 예. 예. 아, 어쨌든 너무 귀가 호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다시 감사드립니다. 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여러분 옆에 있는 도반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나의 도반을 소개합니다. 이거든요. 예. 네, 도반의 자랑을 해주셔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이시죠?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무슨 자랑을 해야 되나? 추려서 해야 되겠죠, 배울 수 없이. 네, 그럼 추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곽진영 교장 선생님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원래 이름은 이제 곽종문이신데 곽진영이라면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회에서도 원불교 본명으로 곽진영 선생으로 많이 네.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이름은 네. 곽종문입니다. 저기 송묵 선배님은 이제 네. 그 본명이 이제 또 정종문이고 네. 본명이 저는 이제 종문이고. 본명이 종문이시죠. 네, 이제 제가 입학하던 해에 이제 야학이 설립이 돼 있었어요. 네. 저는 3월에 입학을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1980년도 5.18이 터지면서 저 이제 학교 입학하기 1년 전에 학교 휴교령이 떨어지고 네. 저희 선배들이 이제 그 감시당하고 이렇게 옥죄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학생으로 무슨 활동을 할 거냐 해서 긴 연구 끝에 토익 끝에 이제 야학을 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서 81년도 1월경에 야학을 열었고 네. 제가 3월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그 아무래도 물교 우리 대학생들 그 당시에 이제 법회를 보면 한 50명 정도, 5, 60명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이제 그 야학 교사로 참여할 후배들을 찾다가 이제 저를 지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학 교사를 하게 한 6개월 동안 그것도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냥 막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교사 연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른 야학도 방문을 하고 학교 안에 짜여있던 교사로서 이제 뭐 기본적인 소양 교육도 매주 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분들은 한 3년 있다 이제 군대를 가시고 저는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거든요. 면제를 받으셨어요? 예, 면제받아서 네. 이분 군대 간들 사이에 제가 이제 오롯이 4년을 풀로 이제 지키다 보니까 그때 트레이닝 받았던 그런 것들이 제가 교무를 하면서도 그게 바탕에 깔려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하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그때 은혜를 입었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조무신 하겠다고 교무를 하겠다고 이제 접수를 하니까 총부에서 저더러 영산 성지학교로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무가 음불교학과 들어가기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간사라고 그러는데 절에 가면 이제 뭡니까 그 시자가 하는 게 있죠. 예.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이제 영산 성지학교 교사로서 2년을 했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1회 졸업생은 졸업을 했고 이제 2회생들부터 제가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년 근무하고 마치는 즈음에 그 영산 성지학교를 폐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 구성이 그 동네 인근 아이들이 한 절반 됐고 그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한 절반 돼서 한 학년에 한 학급씩에서 한 60명 정도 있었어요. 네. 폐교를 결정을 하기로 저는 음불교학교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런 학교를 없애서는 안 된다 생각으로 김현 교무님께서 다시 총부에 가서 다시 진행을 하기로 책임지고 하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1년간 더 근무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힘들거든요. 2년 네. 하기도.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구성인데도 좀 감당이 힘들어서 아니, 저는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을 하나로 소개를 해주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곽진영 교장 선생님을 이제 소개를 했어요. 네. 그 당시 이분 역시 이제 교무를 하기 위해서 진주 문산교당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니까 정작 이제 기숙사도 그 영산 성지 안에 있던 건물에서 쓰다가 그걸 못 쓰게 되니까 부득불 옥녀봉 아래 있는 소 키우는 외양간을 개조를 해가지고 아이고. 기숙사를 쓰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됐고 교사들도 그 당시 이제 영산 선원 교무님들이 참여하다 못하니까 갑자기 교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 책임을 맡았는데 그때 물론 교장 선생님, 여성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계시겠는데 실질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부득불 저희 교사들 대학 야학 교사를 했던 저희 대학 후배들을 무급으로 불러다가 이제 영산 성지 고등학교로서 이제 다시 재출발하는데 그게 실은 이제 우리나라 대안학교의 효시가 됩니다. 효시가 되는데 그 효시가 되는 그 주축이 이 곽진영 교장 선생님 중심으로 한 전북대학교 음불교 학생회 출신 공신야 교사들이 중심 주축을 해서 초창기에 영산 성지고등학교를 일궜고 그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 대안학교로서 네. 영산 성지고등학교 됐고 그걸 모델로 해서 음불교 안에 이제 대안학교도 확장됐고 우리나라 대안교육이 확장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중심은 이제 곽진영 교장 선생님 있지만 함께한 사람들은 전북대학교 음불교 학생회 출신 공신야 교사를 했던 멤버들이 우리나라 대안학교 기초 멤버를 그때 이뤄놨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셨군요. 예, 이게 제가 빚이 많습니다. 그 고생하는 과정을 볼 때 네. 제가 이제 방학 때마다 가서 보면 내가 괜히 소개를 했나 이제 빚지고 했는데 그 세월이 아마 영산 성지 고등학교 지나서 영산 성지 송악중학교를 가름하고 한겨레 고등학교로 넘어왔을 때까지는 아마 곽 교장님이 거의 무급으로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빚진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 월급 받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한겨레 고등학교나 가서 제대로 월급을 받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곽진영 교장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좀 우리 영산 성지 와달라 하셨을 때 흔쾌히 승낙을 하신 겁니까?
김현 교수님이 네. 수차례 편지를 해도 제가 답을 안 했고요. 전화를 해도 답을 안 했고 저는 교학과에 편입해서 교무가 되려고 갔죠. 네. 이제 편입시험 날 가니까 저희 전북대 출신들이 그때 편입시험을 13명인가가 봤어요. 한꺼번에 네. 가장 많은 편입생을 시험을 봤는데 뽑는 인원에 비해서 한 명이 남아야 돼요. 네. 정원을 넘어섰어요. 편입생 인원이. 근데 그 과산 김현 교무님이 아침에 들어갈 때 총부 정문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외면하고 들어갔죠. 네. 하루 종일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나오니까 해가 저물어서 어두워졌는데 네. 또 계세요. 그러면서 영산 성지학교가 지금 이렇게 폐교 상태인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거절을 했더니 마지막 말씀이 그러면 근무할 소리 안 할 테니까 영산 성지니까 네. 교도로서 성지순례 같이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영산 성지에서만 입을 수 있는 그 추위에 견디는 털옷, 그다음에 털 장화 이런 걸 딱 그 구간 도실에다가 딱 깔아놓고 저보고 절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입고 이발이로 저기 정관평으로 이렇게 돌면서 끊임없이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약속이 그러면 어차피 전문 출신 1년 후에 하나 뭐 먼지 하나 똑같으니까 네. 1년만 근무해주기로 가기로 했다가 21년을 살았죠. 그러셨군요. 지금 나상호 교무님께서는 이게 빚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네, 저도 뭐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네. 제가 처음 갈 때 아무도 없어요. 학생을 뽑지 않아서 학생도 3학년, 한 학년 20명 정도밖에 없어요. 1, 2학년이 없어요. 네. 그 돈도 한 푼도 없어요. 선생님도 하나도 없고요. 이미 또 이제 그쪽 영산대학교 사업으로 인해서 기숙사도 다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고 교실 딱 2칸 있는 상태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고 1년이 지날 때마다 속으로 우리 나상호 교무님에 대한 원망을 많이 했죠. 네. 그게 이제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은혜가 됐고. 이제 저는 우리 네. 정정문 교수님 제가 입학하고 학교로는 제가 1년 선배예요. 선배님이세요? 네. 우리 교장 선생님 1년 선배. 선배님? 네, 제가 그러면 정확히 외모는 저보다 선배같이 보이지만 네, 제가 선배입니다. 네, 외모는 제일 후배 같지만 제일 선배님. 네. 제가 제일 선배고 네. 여기가 그 다음 1년 후배, 네, 여기가 그 다음 1년 후배 이렇게. 그럼 학번으로 따지면 79학번, 80학번, 81학번.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 1년 처음 다녔을 때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저는 원기 60년 정도부터 원불교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네. 그래서 원불교 입교한 이후에 전무 출신처럼 원불교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원불교 바깥 세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에 딱 와서도 원불교에서 처음 살았어요. 덕진교당에서 아예 네.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교무님 보좌를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학교 게시판에 원불교 서클 모임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월 지났어요. 그 6월쯤 왔을 때 정말 지나치면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네. 손바닥만한 공고가 붙었어요. 원불교 학생의 모임을 갖는다고. 갔더니 7,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저는 아주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고 전북대학교 그러면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대규모 큰 도시에 원불교 학생이 그러면 몇백 명일 줄 알고 기대를 했더니 네.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보니까 1년 선배분 2분 하고 제가 1학년이니까 네. 우리 동기들 한 5명 정도예요. 너무 서글퍼서 그날 그때 시대는 다 아날로그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과대학이 모두 학생 카드가 있어요. 네. 학생 카드를 몇 개월을 거쳐서 모두 다 조사를 해서 원불교와 인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소랑 이런 걸 다 빼가지고 다 엽서를 돌려서 인원을 모아서 학생회가 다시 부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들어온 1년 후배의 이런 분들은 네. 정말 반갑고 그냥 왜요? 우리 처음 학교 와서의 그 초라한 모습이거나 그 애다른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네.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까 여담에 막걸리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무엇이든 다 사주고 싶고 무엇이든 다 주고 싶었던 중에 후배님이셔요. 네. 근데 이 후배는 딱 처음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우리보다 선배 같아요. 뭐 말하는 거나 뭐 네. 이렇게 처신이나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어른스러웠고 옷을 안 입었지 뭐 이렇게 내가 배워야 될 전무 출신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말씀을 잘했어요. 가장 지금도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아예 대사도 외웠어요. 그 명품 주례사가 있어요. 주례사. 예. 주례사요? 예. 비가 올라오면 네, 비가 올랑말랑하는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그 주례사를 하면 네. 모든 관중이 그냥 갑자기 집중하는 그런 참 멋있는 분. 그러면서도 이렇게 선배 후배 굉장히 활발하고 적극적이면서 이렇게 굳은 일 다 챙기고 네. 뭐 우리가 이제 서로 활동을 하면서 무슨 이제 나중에 말씀하시는 약 과정에서 돈이 없으니까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어디 또 MT도 가야 되고 훈련도 가야 되고 할 때마다 항상 모든 짐 다 챙기는 어쨌든 할아버지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요. 그때는 이렇게 네. 머리가 눈이 많이 오지 않았어요. 네. 그때 여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뭐 30년 넘게 이렇게 어디가 있든 간에 항상 형제 이상으로 생각하는 후배님이지만 전북대학교 교우의 공심약 그 이후로 교단에 가는 곳마다 말 없는 주인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알뜰하게 그리고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뭐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또 뭐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네. 인간관계라는 게 그러면 가장 먼저 나서서 이렇게 따뜻거리고 화합시키고 중개시키고 선후배를 챙기고 이런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떤 조직에서든 꼭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을 하죠. 네. 너무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뭐 좋은 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네. 항상 긍정적이거든요. 네. 똑같은 그 사안을 놓고 볼 때도 그때는 시대가 좀 어두우니까 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화사님은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저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지고 이게 생각이 바뀌는 그런 네. 타고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오늘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요.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너무 그냥 우리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많이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극찬을 해주시네요. 두 분 다. 아니요. 네. 정말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함께 보람을 나누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런 분이야말로 참 복 중에 복을 짓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아마 법호도 그래서 이렇게 활화자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아마 네. 성품대로 받으신 것 같아요. 꽃한잔 줄 알았더니 화울 하자.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주례사를 연습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대학 나중에 하시려고. 네. 아니요, 네. 하숙을 했는데 네. 우리 하숙집의 선배님이 네. 이 주례사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죠. 네, 기타도 이제 하숙집에서 네. 등 너머로 기타 치는 것도 배우고. 그러시군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소개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랑. 네. 이제 학교로 보면 우리 이제 보산 나상호 교무님이 이제 네. 1년 후배신데 사실은 굉장히 어른스러우셨죠. 어른스러우셨고 특히 이제 분당교당이 봉불식을 한 게 원기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23년 돼요. 그때 이제 그 월산 김일상 교무님 주임 교무를 이렇게 모시고 네. 보좌 교무로 이제 우리 분당교당에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이제 이 선후배 관계는 놓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셨는데 네. 매사가 굉장히 좀 준비성이 있으세요. 우리 네. 이제 그 나상호 교무님은 준비성이 있으시고 계획적으로 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현재 분당 교당을 만드는데 아주 주춧돌 역할을 하셨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당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도 하고 교화도 하고 네. 다 그렇게 엮어져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월사님을 모시고 이제 교당의 체계를 만드신 거, 특히 이제 교화 협의회랄지 네. 교의회를 이제 그 정착을 시키는 그런 부분, 또 이제 그 단 활동을 하는데 교도들하고 이제 그 잘 연결을 해서 네.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탁월하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중앙총부 기획실장도 이제 하셨고 또 현재는 이제 그 대학 법당 교감으로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학생 때도 그러셨고 학생 때도 공심야학을 할 때에 그 모든 기록 그 남기는 그런 것들 정리 그런 네. 부분들이 상당히 탁월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나상훈 교부님은 입학해서 공심야학에 제일 후배였는데 첫 교무부장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1학년 깜짝 때문에. 놀라는 게 그 글씨체와 필력이 정말 뛰어나셨고 네. 문장력이 그 기성이 직업 세계에 있는 프로들 같은 그런 단어나 어휘력이나 앞뒤의 문맥이 참 좋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심야학이 좀 약간 부족함이 있는 그 대학생들이 운영하는 데 와서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부를 다 정리하고 업무 체계, 행정 체계를 만들고 기록을 다 이렇게 남기고 하는데 네. 정말 빠짐없는 참 그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그 말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예, 조용하셨나요? 좀 점잖했어요. 어른스러웠고. 네. 그런데도 가끔 하는 말은 명쾌하고 명료한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네. 정말 뼈가 있는 어려운 말, 뭐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이제 공심야학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뭐 이렇게 4층에서 내려와서 또 지하실에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네. 또 이런 또 뭐 이렇게 어디 저기 그 보안기관에서 뭐 어려움을 줄 때 이럴 때도 우리 상호 교무님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줘서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획력, 판단력, 그다음에 계획성, 그다음에 뭐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냐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은 어찌 생각하면 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네네. 공심야학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공심야학의 기록, 사진 이런 기록들이 네. 굉장히 온전하게 남아 있어요. 그 초창기부터 그런 기록을 잘 남긴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벌써 35년 전 얘기라 네. 우리 곽 부장님도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첫 교무부장 누구였냐면 그 이훈 선배가 있어요. 이성현 교도라고 지금 정릉교당 부회장으로인가 계신데, 예. 그 선배는 저희 학과 선배시고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그 선배님이 첫 교무부장을 하셨고, 네. 그분하고 저하고 좀 성품이 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분이 진짜 꼼꼼하게 원래 성격 꼼꼼하고 저를 트레이닝을 이제 실무적으로 시켜서 네. 그분 뒤에 바로 이어받아서 이제 교무부장을 했는데 그 트레이닝 야학에서 배운 트레이닝이 제가 이제 총부 책임 맡은 일을 하면서랄지 그게 그 소양이 어디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면 그때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니까 사회생활 안 하고 바로 갔잖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학습이 되고 했던 것은 그 야학 안에서 선배님들께 지도를 받고, 물론 이제 다른 면에서는 우리 이제 곽 교장 선생님이나 화산 선배님께 또 지도를 해줬지만, 그런 사무나 행정이나 일 처리하는 거라 이런 부분들은 그 이성현 선배님도 네.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심야학에 대한 추억 이야기 너무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네. 자, 그럼 먼저 여러분께서 어떻게 원불교에 입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일 선배님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그럼? 네,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가정 형편 때문에 일찍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과외도 하고 이렇게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의지할 곳을 찾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네. 그런데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이진수 교무님이 저랑 스카우트 활동, MRA 활동 이런 거 하는데 MRA 활동 연습하는 중에 갑자기 어디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아갔더니 초창기 장기교당이 이렇게 어느 한옥집에 새를 얻어서 사는데 거기에 가서 교무님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무님을 뵈니까 우선 어쨌든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조금 준엄하게 생겼고. 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안 돼서 친구가 빨리 안 나와서 들어가서 불러내서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더니 교무님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잠시 얘기를 나눠서 제가 여기서 약간 교당에서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자취생활 한다고 그랬더니 원불교를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원불교 다닐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랬더니 교무님이 그럼 원불교 다니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교무님께서 자주 이렇게 제가 자취하는 그 방에 놀러 오는 것만 허락해 주라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야박한 것 같아서 허락을 했어요. 네. 그 이후로 제 기억에요. 거의 1년 가까이 거의 매일 오신 것 같아요. 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서로 간에 어색하고 미안하고. 교부님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마루에 앉았다 가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초파일이 즈음 해서 네. 원불교 교당에서 이렇게 법회가 있으니까 잠시 한번 와달라. 그래서 갔더니 당시에 지금 좌산 상사님께서 당시에 문화부장이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데 네. 가만 앉아 들으니까 꼭 나부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때 교도님들 한 10여 명 정도인데 그때부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죠. 하다가 적극적으로 교무님이 이제 저를 이렇게 교화를 하셔서 네. 개종과 동시에 그날 즉시 교당에 들어가서 교무님의 모든 일거일동을 다 따라하게 됐어요.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좌선부터 시작해서 법회의 사회 보는 문제, 느닷없이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저보고 오르간을 치라고 그래요. 네. 근데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르간을 많이 치고 싶지만 못 쳐서 제가 아는 노래는 악보 없이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치는 그런 좀 있었어요. 네. 교무님이 내 다음 법회의 성가를 항상 가르쳐 주셨어요. 그 노래를 애워서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구성가 126장을 모두 외우죠. 가사나 음을 외우고 이렇게 악보 없이 이렇게 치던 연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교를 하게 됐고요. 입교 후에는 매일같이 교무님께서 저하고 이진수 교무 앉혀놓고 이렇게 교리도라는 이 차트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네. 이렇게 나무 막대에 종이 이렇게 맺은 거. 그걸 가지고 매일 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전을 여러 차례 그분께 배우게 돼서 네. 그 이후로 대학에 가서도 원불교를 떠나본 적 없고 지금까지 네, 17살 이후에 원불교에서 네. 함께 살게 됐습니다. 네. 박수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네. 자, 그럼 또 다음 선배님. 제가 할까요? 네. 우리 그 곽진영 교장 선생님은 네.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셨나 봐요. 이렇게 큰 일을 하실 분이다.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원기 60년도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요. 네. 그 현재 이제 그 지리산 국제훈련원에 계시는 농타원 이양신 교무님이 네. 저를 입교를 시켜 놓으셨어요. 예.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 어른이 이제 사촌 누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안이 네. 이제 그 어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하면서 저희 이제 누이도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당을 안 나갔잖아요. 네. 안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제가 군산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군산 교당을 처음 간 거예요, 학생회를. 그때는 군산 지부였었죠. 네. 군산 지부였었고 교당이 군산에 그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군산 교당을 딱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문을 이렇게 쭉 열고 이렇게 딱 보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왠지 그 교당 그 법당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 이제 교당을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좋으셨어요? 이렇게 뭐. 그 뭐랄까 이론상부터 법당 내부의 어떤 그 풍기는 그런 것, 그게 왠지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회 때 같이 이제 그 새벽 되면은 빗자루 들고 그 시내 청소도 다니고 네. 또 겨울철 되면 복조리, 그 당시는 이제 복조리 그 설 되면 돌리고 했었거든요. 그 복조리 돌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학 와서 이제 전주교당 청년회 네. 활동을 했었고, 그때 이제 학교에서 우리 원불교 학생 동아리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직장 때문에 이사를 다녀도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당을 나갔었고, 네. 분당에 와서는 제가 이제 중앙 처음에 왔는데 이제 그때 우리 보사님하고 월사님 계실 당시였는데 저를 그 남자단 중앙을 이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가 한 30 중반 됐었잖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야, 내가 교당의 중앙이 됐다고 해가지고, 친구들하고 집에 막 자랑하고, 네. 저 막 전화하고 나 중앙 됐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단장도 하고, 네. 또 이제 분과장도 하고, 또 합창단 단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회장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제 이렇게 저를 키워준 것은 분당교당 처음 왔을 때 중앙시켜 주신 게 네. 가장 큰 힘이 아니었나. 네. 아우, 또 큰일을 해주셨어요. 네. 두 분은 보니까 초발심 참 장하시네요. 아, 네. 저는 이제 시골의 작은 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그때 이제 한 학년 3반 정도 되는 작은 중학교였거든요. 아우. 그 중에서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2사람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네. 그 한 친구가 이제 저 고등학교를 같이 갔는데 저희 집이 이제 역 근처에 있는데 저희 집 마당이 넓어서 저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자전거를 새벽같이 타고 와가지고 저희 집 마당에 자전거를 세워놓고 이제 열차를 타고 익산으로 이제 열차 통학을 했거든요. 아. 근데 그 시골 목사님 아들인 제 친구가 역까지 나오려면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을 나와야 돼요. 네. 또 열차 타고 또 집에까지 가버리니까 가난한 시골 교회인데 이제 자기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이제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숙집이 이게 한 방에 둘이 들어가는 거, 한 사람이 사는 거 하숙비 차이가 다르거든요. 네. 처음에는 혼자 쓰다 보니까 가난한 교회 목사님이 그 쌀값을 내려니까 좀 어려우니까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를 꼬드겼어요. 같이 하숙하자고. 근데 그 친구는 그 하숙집을 어떻게 해서 갔냐면 어느 날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 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문을 따라서 가서 하숙을 했는데 네. 그 주인이 이제 원불교 교도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인 제 친구가 제 하숙비 줄이기 위해서 저를 끌고 들어갔는데 그 집 주인이 원불교 교도였어요. 예. 근데 제 옆방에 있는 이제 그 선배가 저를 교당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원불교로 나가게 됐는데 네. 고등학교 때 별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열심히 하지 않았고 대학 들어가서 이제 저희 분당교당에 있는 양원석 교무님이 저희 동양이거든요. 네. 버스를 통학을 하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저를 이제 원불교 대학생회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실은 이게 실은 열심히 한 건 대학 때였고 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2년은 특별한 인연으로 갔죠. 이제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가 원불교 교도인 집에 하숙집 들어가가지고 하숙비 아끼려고 저 끌고 들어가가지고 네. 저를 원불교 2년 맺게 했으니까 2년 맺은 건 특별한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했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예, 하셨잖아요. 예. 네. 그럼 그 공심약 이야기 이제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본격적으로. 예. 공심약을 만드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먼저 좀 하고 맞아요. 싶은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대학 1학년이 돼서 다시 교우회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교우 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우회 회원들이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저랑 우리 양원석 교무, 그다음에 장훈식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 유성열이 이런 정말 그 열심히 활동을 했던 우리 동기 교우 회원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제가 살던 고향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가 워낙 가난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주를 가봤으니까 정말 네. 전깃불 구경을 고2 때 해봤어요. 전깃불을요? 예. 아. 그렇게 시골이어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랬죠. 나 출신 교당인 장기교당 학생회원들은 학원도 없고 참고서도 한번 못 보고 졸업하니까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거기 네. 가서 장기교당 학생들을 모아놓고 국영수 과외를 좀 시켜주자. 네. 그러면 그 엄청나게 그 교당에 도움이 될 거다. 그 아이들은 정말 굉장한 도움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서 몇 번 모임을 갖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도 짜고 그랬더니 이제 방학이 거의 다가오니까 갑자기 어떤 검정 옷 입은 사람들 여러 명이 와서 네. 끌고 갔어요. 저를. 끌려가셨어요? 예. 그래서 네.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아. 그 시대에 아까 우리 이제 보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어둡고 암울한 시대, 뭐 정치적 매우 혼란 시대, 네. 뭐 곧이어서 광주 사태도 생기고 뭐 그랬던 시대잖아요. 네. 그랬던 시대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어딘가에 무슨 뭐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 속에 항상 의심을 했어요. 말하자면 거기서 무슨 불순 세력 내지는 뭐 세뇌 교육 내지는 뭐 이런 사회 운동 이런 네.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가서 조사받고 상당히 고통을 겪어서 전혀 생각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의외의 고통이었어요. 네. 돌아와서 한 며칠 동안 많이 앓고 있다가 그때는 아마 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오기 이런 게 딱 생겨요. 그러면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친구들을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장기교당의 학생애들한테 봉사활동은 지금으로 치면 그 봉사활동이 농활 비슷한 거예요. 네. 좌절됐으니까 그러면 제대로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불교 정신으로 그때 당시에는 팔복동에가 가장 많은 공단이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뭐 문화연필, 삼양라면에 정말 수만 명의 그 근로자들이 가난해서도 학교를 못 가고 때로는 그때는 뭐 남아 선호 사상이라 남동생 가르치기 위해서 공장 다녀야 되고 부모님들 먹여 살기 위해서 공장 다니면서 참 그 눈물겨운 근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서 검정고시를 보게 해서 좀 학교를 졸업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굉장히 더 뜻이 커지고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학교 같은 스스로도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저도 공심리학 덕분에 공심리학을 이끌면서 배웠던 생각, 그다음에 그 같이 친구들 도반들이 함께 의논하고 이끌어갔던 것에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참 다행이고 고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뭐 공사판에 가서 서로 일도 좀 해서 벌어서 모아도 이게 안 돼요. 너무 적어요. 그리고는 뭐 어디 농사일 해도 안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학생, 중3 애들이 보는 학력고사나 네. 고3 애들이 보는 그때 시대는 예비고사죠. 예비고사 때 그러면 엿을 좀 팔자. 그래서 엿을 파는데도 엿을 떼는데 돈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렇죠. 근데 돈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 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고향에 저희 아버지가 일찍 그 세상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에게 거금 집안채 판 돈을 빌렸어요. 엄청난 돈을 빌려서 완산동 엿공장 가서 엿을 많이 샀어요. 리아가로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화사님이나 이상선 교무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전부 이렇게 그 그림 판넬 뒤집어서 거기다가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얀 천을 둘러서 옛날 60년대 엿장소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네, 목에 걸고 다니는 네. 판넬을 뒤집으면 네, 판넬 뒤집어서 구멍이 오목하게 돼 그래가지고 있어요. 어디 뭐 레스토랑에 카페에 다방에 다니면서 다 팔고 저는 전주 우체국 앞에다가 본부를 차려놓고 네. 엿을 공급도 해주고 길 가는 사람들 어쨌든 그게
다행히 엿을 다 팔았고요. 원금 갖고 원금보다 더 많은 돈. 지금 기억에 제가 원금이 한 300, 그때 돈을 380만 원인데 팔고 400만 원, 43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았어요. 집 한 채를 그때 더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시골 집이니까요. 네. 도시에서는 뭐 안 되죠. 네. 서울 그리고 특별시집은 예,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저희들끼리 이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가리키는가에 대한 교육학, 교수법, 뭐 무슨 그런 교사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공부도 계속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팔복동 공단에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공심야학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우리 학교 오라고 그 전단지를 수천 장을 뿌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본래 예정했던 그 개교는 12월 달이었어요. 12월 30일인데 학생이 딱 한 명 왔어요. 송채인이. 송채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너무 허탈하고 괴로웠어요. 그때 아마 그 많은 대학생들이 술을 먹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어려움과 실험을 막 달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고 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왔는데 네. 여기서 끈을 접을 수 없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노력했더니 갑자기 막 한 40여 명 넘게 모여가지고 정말 그리고 또 이렇게 후배들이 또 들어오셔서 이제 네. 됐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준비했던 분들은 한 15명 정도 된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좀 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래서 시작 전에 준비와 시련이 그 이후에 공심야학을 성공하는데 오히려 더 디딤돌이 됐고 바탕이 됐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우, 박수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네. 날 이 선배님들이 이제 야학을 하신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무슨 야학인가 싶었죠. 처음에. 예. 그랬는데 이제 지나면서 보면 우리 이제 곽진영 이 선배 교장님이 굉장히 개척자셨어요. 네. 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때도 그랬는데 살면서 보니까 이제 지금껏 이제 대한학교를 네. 이끌어 이제 오시는데 확실히 그 정신이 있어요. 그게 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이제 그 엿장사 했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는 우리 교단에서 네. 그때 왜 엿장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네. 우리 교단사에도 엿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몰랐잖아요. 교사를 뭐 본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엿장사를 했어요. 우리 교단적으로. 그래서 엿을 파는데 그때는 이제 그 카페라기보다는 다방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방에 이제 연목판을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한 두세 명이서 네. 이렇게 파는데 그렇게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그 커피 한 잔씩 이제 하는데 그때는 또 우리 야학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대학생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사줬어요, 엿을. 네. 사주셨어요? 엿을 다 사주셨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총 지휘 본부 차려가지고 밖에서도 팔고 다 보내고 어느 다방 가라 그가 팔고. 네. 그때 그랬는데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남고. 근데 그렇게 엿을 많이 팔고 그랬는데요. 엿 하나 먹어보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선배님이. 지금도 그게 아쉬워. 응?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 드시라고 하시지. 네. 그럴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엿을 팔 때 우리가 네. 작전이 하나 있었죠. 엿을 팔러 다방에 들어가면 네. 젊은 커플이 앉아 있을 때 남자한테 엿을 내밀어라. 그러면 맞아요. 남자가 안 사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이상선 교무님이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러고는 그때는 남자 그냥 덥석 옷자락을 잡고 막 엿을 품에 안겨주면서 이걸 안 사주면 안 됩니다. 야. 그렇게 해서 참 잘 팔았어요. 네. 또 굉장히 몰라 지금은 부끄럽다고 했지만 그때는 능청스럽게 잘 팔았어요. 그래갖고 제일 자주 본부에 와서 엿을 받아간 팀이죠. 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뒤에 1년 뒤에 들어왔으니까 개교한 지 네. 그 이제 니아카가
전주 시내 포스트가 한 3개, 4개 정도 있어요. 미약가 포스트가. 이제 그 인근에 있던 조들이 그거 받아다가 팔고 했는데 네. 저는 내성적이라서 조용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한 게 아니라 내성적이었어요. 내성적이셨어요. 네. 옆판을 받아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한참 망설였던 게 하여튼 저는 하여튼 잘 팔지는 못해. 저는 경영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경영학과하고 옆하는 건 아무 관계없다. 이거 받아놓고는 네. 멈칫멈칫하고 그랬는데 네. 나중에 이제 교무하면서 저희 선지님들이 이제 엿장사를 했거든요. 네. 엿장사를 총부에다 연만들 엿장사를 했는데 어떤 선지님 저 같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 이제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 가가지고 네. 꼬마들 엿을 몇 개 넣어주고 엿사하려는 아이들 시키고 당신은 뒤에 따라다니면서 팔았대요. 내가 그때 알았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하여튼 부끄러워가지고 네. 하여튼 엿도 팔고 나중에 이제 찹쌀떡도 팔고 그랬어요. 네. 예. 우리 나상호 교무님께서 지금 가장 후배시잖아요. 예. 81학번. 예. 네. 우리 교장 선생님보다 2년 후에 예. 이제 입학을 하셨는데 예. 입학을 하셨을 당시에 이제 야학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들을 예.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저희는 시작해 갔기 때문에 사람 모으고 하는 일은 그런 수고는 저한테는 없었어요. 기반은 이미 만든 속에서 저는 이제 체계를 잡아가는 일을 제가 주로 했고 제가 이제 입학하니까 법회를 보는데 선배님들이 한 40분 이상 이게 원래 이제 멤버는 80명 이상 되는데 네. 법회 한 40~50명 오고 저희 동기도 한 30명 되거든요. 입학 동기도. 그 안에서 이 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전북대 원불리 학생회를 부흥하는 상당한 매개가 됐어요. 이게 네. 야학 운동도 됐지만 이게 들불처럼 그 당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의 그 정서랄까 의식이랄까 이런 게 맞닿아서 그렇게 같이 활동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원불교 대학생회도 커졌고 야학 활동도 했고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예. 네, 그렇군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공심야학 인연으로 도반이 되신 분들의 추억 이야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름이 아라이해질 때 아침 동산에